정희선은 91세의 나이에도 굽히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여성입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시절 비밀 연락 임무를 맡았던 독립운동가로서 그녀는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살아왔지만 가족도 없이 홀로 단독주택에서 고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선의 가장 큰 소망은 7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군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이 남긴 나침반을 평생 간직해온 그녀는 늘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은인을 만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의 무례함에 맞닥뜨린 희선은 뜻밖의 구원자를 만납니다. 특수부대 교관 출신인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운명처럼 같은 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희선은 동수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수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영혼의 운명적 만남,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여정이 지하철 3호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오후 5시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있는 지하철 3호선은 퇴근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버거웠죠. 차창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무채색처럼 흐릿하게 흘러갑니다. 91세의 정희선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열차에 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손잡이를 꽉 붙잡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희선의 눈길은 자연스레 노약자석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이미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희선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문신으로 가득한 팔과 얼굴 곳곳에 박힌 피어싱, 그리고 불량한 눈빛의 소유자 승철이었죠. 승철은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끄러운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엔 비슷한 차림의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희선은 용기를 내어 승철 앞에 섰습니다. 젊은이, 이 늙은이 좀 앉게 해주면 고맙겠구먼. 희선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열차 안의 시선이 일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희선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서려 있었죠. 할머니, 저기 다른 칸에 자리 많던데요? 왜 하필 여기에 서 계세요? 승철의 말에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희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곳이 노약자석이잖니.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야. 아이고, 귀찮게 하네. 전 여기서 내릴 거거든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니까 그냥 좀 서 계세요. 승철은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눈치만 보며 침묵했어요. 누군가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직접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시의 무관심이 열차 안을 가득 채웠죠. 희선의 손이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91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을 찾기 힘들었어요. 희선의 눈에서 슬픔이 번졌습니다. 뭘 째려보세요? 할머니가 무서워서 어쩌죠? 승철이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태도에 열차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희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평생을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온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희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에 의지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희선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잠시 피어올랐어요. 그때는 더 치열했고 더 어려웠지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졌어요. 다음 정거장에서도 승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말이었을 뿐이죠. 희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저 어둡고 비열한 모습을 보며 희선은 과거 전쟁 속에서도 발견했던 인간의 선함을 잠시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외면하고 있을 뿐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열차의 맞은편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어요. 키가 훤칠한 남자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김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수의 눈빛은 다른 노인들과 달랐어요. 그의 눈은 세상을 관통하는 날카로움과 깊은 통찰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열차 안의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어요. 희선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노약자석에 비뚤어진 자세로 앉아있는 승철의 모습까지. 동수의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희선과 승철 사이에 섰어요. 젊은이, 자리 좀 비켜주게. 동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승철은 고개를 들어 동수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이고, 또 한 명이네. 할아버지도 자리가 필요하세요? 미안한데 전 좀 피곤해서요. 동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께서 앉으셔야 해. 승철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어요. 아까부터 귀찮게 하네. 자리가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앉으라고요. 동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젊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나? 승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동수보다 조금 더 컸어요. 뭐, 할아버지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승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열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이 갑자기 동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나이 값 좀 하시라고요.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수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승철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손목 꺾기 동작 하나로 승철을 순식간에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기에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승철이 비명을 질렀어요. 동수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이 값을 하라고? 내 나이 값을 하고 있다네. 내 세대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미덕이었거든. 동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자, 이제 조용히 일어나서 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승철의 친구들이 벌떡 일어났지만 동수가 한번 시선을 돌리자 다시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승철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른 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동수는 희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시지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희선은 놀란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궁금증이 서려 있었죠.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신사분이 계시다니. 희선은 천천히 노약자석에 앉았어요. 열차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멋있어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진짜 영화 같다. 라고 말했어요. 동수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동수는 희선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희선은 동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노인의 행동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묘한 감각이 희선의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혹시 군인이셨나요? 희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손놀림이 특별하네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동작을 할 수 없어요. 희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동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노인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한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열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렸고 두 노인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임을 알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어진 인연의 끈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같은 역에서 함께 하차했습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희선과 동수는 묘한 침묵 속에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지하철역의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죠. 어디까지 가시나요?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어요. 희선은 지팡이를 짚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주택가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그쪽 방향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을까요? 동수의 제안에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걸으며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묘하게 상쾌했어요.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직장인들이 분주히 걸어다녔죠. 아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는 분이 드물어요. 희선이 말했습니다. 동수는 손을 저었어요. 별 말씀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제 동작을 보시고 군인이냐고 물으셨죠? 일반인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건데 희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동수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특별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6.25 전쟁 때 비밀 연락 임무를 맡았던 여성 독립운동가였답니다. 동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네,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학생이었지만 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많은 군인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의 움직임이나 태도를 읽는 법을 자연스레 배웠답니다. 희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저는 특수부대 교관이었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생존 기술과 전투 기술을 가르쳤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희선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실력을.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남성 군인이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은인을 찾고 있답니다. 동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러셨군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1951년 평양에서였어요. 비밀 문서를 전달하다가 적에게 발각되었죠. 그때 한 군인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셨답니다. 지금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희선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갑자기 걸음을 빨리 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군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희선은 동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목에 있는 작은 상처, 희선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제 집이에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희선이 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이 동네에서 자주 산책을 하니까요. 희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저기 공원에서 만날까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동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희선은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리고 그 상처 모두가 70년 전의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혹시 동수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일까요? 희선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동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평양에서의 일,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어야 했어요. 하지만 희선의 존재는 그의 결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두 노인의 운명은 서서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노년의 평화 속에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한 공원에서 두 노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가을의 따스한 햇살이 낙엽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동수는 단정한 차림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희선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희선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방금 도착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른 노인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까지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세대는 잘 알죠. 희선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평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 수 있죠.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 기억하세요? 제가 찾고 있는 그 군인 말입니다. 희선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동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네, 기억합니다만 그분은 저를 구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만 간직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침반을 주셨죠. 희선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침묵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희선은 동수의 목에 있는 작은 상처를 바라보았어요. 그분도 목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어요. 적의 칼에 베인 자국이라고 하셨죠. 동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상처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물을 좀 마시고 싶네요. 저기 매점에 다녀오겠습니다. 동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희선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반응, 목소리, 그리고 그 상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군인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왜 동수는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희선은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가 물병 2개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목마르실 텐데 고마워요. 희선이 물병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 혹시 평양에 계신 적이 있으세요? 동수는 물을 마시다 기침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희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네,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네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희선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은요? 혼자 삽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어요.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 보니 가정을 꾸밀 여유가 없었죠. 희선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의 삶,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표면적으로는 편안한 대화였지만 그 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슬슬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 집에서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합니다. 희선이 제안했습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희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볼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곳에는 7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나침반 뒷면에는 동이라는 글자 하나만이 새겨져 있었죠. 동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와 함께 찍힌 여성 연락병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 그리고 현재의 만남,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고 두 노인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희선의 집,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는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전통 가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죠. 희선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가끔 시계를 흘끗거렸습니다. 동수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확인할 작정이었어요.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희선은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동수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희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확히 시간 맞춰 오셨네요. 동수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마음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선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고급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차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저 느낌이었습니다. 동수가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들에 머물렀어요. 그중 한 장은 젊은 시절의 희선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셨군요. 동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게요. 그때는 나라가 모든 사람의 힘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기쁘네요. 희선이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가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희선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희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이건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입니다. 희선이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군용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희선은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70년 전 평양에서 저를 구해준 군인이 준 선물이에요. 동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희선은 나침반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혹시 김동수의 동은 아닐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희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걸음걸이, 목의 상처, 그리고
특수 전투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식사 대접 감사합니다. 희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그 군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나타나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동수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진실을 숨기려 하세요?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희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도망치실 건가요? 70년 동안 찾아 헤맨 은인이 눈앞에 있는데 동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소. 당신이 찾는 은인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요. 하지만 희선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동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희선은 그를 쫓아나가려 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동수는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희선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나침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동수는 분명 그날 밤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은 깊어갔고 희선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동수의 집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힐 작정이었어요. 70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선은 일찍 일어나 동수의 집 주소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첫 만남 이후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가 사는 곳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죠. 희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들러 김동수라는 노인을 찾는다고 말하자 관리인은 3층 302호를 가리켰어요. 희선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과연 동수는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302호 앞에 선 희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외출했나 봐요. 희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김동수 씨요. 친구인데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거든요. 희선이 대답했습니다.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동수 영감님이요? 아침 일찍 공원에 산책 나가셨을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가시거든요. 희선은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올라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려보았죠. 놀랍게도 문은 열렸어요. 이럴 수가. 희선은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찾아 헤맨 은인, 그 진실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선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동수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군인 출신답게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동수,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희선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어디선가 진실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이 들어왔어요.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노란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희선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군사 기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극비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고 그 아래 1951년 평양 탈출 작전 여성 연락병 구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희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작전의 세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군인의 이름은 김동수 중위, 구출 대상은 정희선 연락병이었어요. 역시 희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서 사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희선과 동수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희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희선은 급하게 문서를 제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동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 군인인지. 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원하시는 답을 찾으셨나요? 왜 숨기셨어요? 왜 인정하지 않으셨죠?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당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대원 둘이 희생되었소. 마침내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판단 실수였어. 너무 서두르다가. 그들은 25, 28이었지. 아직 젊었어. 희선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인이라 불리기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 때문에 죽은 젊은이들 앞에서. 동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다가가 동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건 전쟁이었어요. 우리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책임이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희선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많은 정보가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졌어요. 두 노인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묘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희선과 동수는 매일 공원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랜 시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료이자 서로의 삶을 이어준 운명의 실타래 같은 존재였죠.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3호선 열차 안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준 나침반은 평생 나의 길잡이였어요. 희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막막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었죠.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선물이 그렇게 소중했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난 당신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작전 후 모든 기록은 극비로 묻혔으니까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대는 모두 그렇게 살았죠. 이름 없이, 기록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분투가 지금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열차가 급커브를 돌면서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동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희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동수의 말이 끊어졌어요. 그는 가슴을 더 세게 부여잡았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동수 씨? 희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기울더니 좌석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열차 안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쓰러지셨어요. 희선이 외쳤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희선은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동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심장마비 같아요. 다음 역에 도착하면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희선이 주변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이윽고 동수의 호흡이 멈췄어요. 희선은 놀라지 않고 재빨리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겹쳐 동수의 가슴에 올려놓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희선은 숫자를 세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놀라움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91세의 노인이 그런 체력과 정확한 동작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6.25 전쟁 때 야전에서 응급처치를 배웠어요. 희선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동수의 반응이 없었어요. 희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손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일정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희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동수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해요. 희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침 열차가 역에 도착했고 역무원들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희선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동수를 진료하는 동안 희선은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가족이신가요? 희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가족입니다. 70년을 기다려온 가족이죠. 수술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신 게 맞으신가요?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완벽한 처치였어요. 그분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희선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서로 목숨을 한 번씩 구한 셈이네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희선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70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병원의 하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정막 속에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동수는 이틀 만에 깨어났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던 희선은 침대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에 고개를 들었어요. 물. 동수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선은 재빨리 물컵을 들고 다가갔어요. 여기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동수는 희선의 도움으로 물을 조금 마시고 다시 베개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맑아 보였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죠. 계속 여기 계셨나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희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간호사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병원 직원들의 발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어요.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희선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멀리 갈 뻔했네요.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하지만 돌아오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희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동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선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두 노인의 주름진 손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것이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평양에서 당신을 구한 사람이 나예요. 희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동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임무 중에 부대원 둘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는 살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희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이렇게 우연히. 동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요. 눈빛이 그대로였거든요. 희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그 용기.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인 것 같아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잃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죠. 희선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도 당신을 용서하세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들 덕분에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동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2주 후 동수는 건강을 되찾아 퇴원했습니다. 희선과 함께 다시 지하철 3호선을 탔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젊은이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지하철에서의 그날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된 모양이네요. 희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수도 웃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지하철 3호선은 계속해서 도시를 관통하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희선과 동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이 열차처럼 험난한 터널과 밝은 구간을 번갈아 지나왔지만 결국 서로를 향해 달려왔던 것이었어요.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젊은 승객 몇 명이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노인들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열차 안에 잔잔한 미소를 퍼뜨렸어요. 희선과 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네요. 희선이 말했어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두 노인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우정은 한 도시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파동이 넓은 호수를 가로지르듯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의 기적은 단순히 두 노인의 재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인간 정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었죠.